이게 지금 아트페어 때 입었던 커피 흘린 거 이거. 이제 이거는 오늘이 마지막. 제가 보통 이거 속옷 한번 입으면 10일 이상 입으니까 양말도 며칠 신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만 입고 이거 빨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거기서 산 거잖아요. 인천 이나쇼. 거기에서 어떤 흑인 국제대학 디자인 대학일 가능성이 많죠. 거기서 24,000원 주고 샀는데 아주 잘 어울려가지고 좋았어요. 그 분위기랑 인터스텔라 갤러리 그 부스 분위기랑 되게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약 보름 전에 또는 20일 전에 중대한 뉴스가 발표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로봇이 보행자의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됐어요. 법인이 된 거예요. 로봇이. 그러니까 보행자로서의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택배하고 이제 음식 배달이 로봇이 하는 거를 내년에는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후년 되면 뭐 어마어마해지겠죠. 25년. 제가 예전부터 강의를 할 때 24년이 AGI 충격, 25년이 로봇 충격, 이렇게 좀 자신 있게 강의를 하다가 제가 저를 좀 의심을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너무 빨리 얘기한 거 아닌가? 그때 알파고한테 이제 4대1로 이세돌이 질 거라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4대1 또는 3대2로 질 거다. 그런 얘기 하고 나서 이제 막상 졌을 때 4대1로 졌을 때 그때 레이커즈 와일이 2045년 AGI 특이점을 2039년인가 6년을 앞당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단한 미래학자가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그 팀장인가 그런 그 미래학자가 2039년이라고 할 때 저는 2024년이라고 그랬거든요. AGI 충격이 그때 온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그 했던 분명히 그때 2016년인가 그랬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도표를 하나 그려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강의를 찾았어요. 어제 선보농제 채널에서. 이건데 잠깐 들려드릴까요? 2016년이다는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말이 많이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불안하게 됐고 분명한 뭔가가 이벤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벤트. 자, 이벤트가 있는데 저는 5차 산업혁명의 이벤트가 2024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계산을 한 거냐면 2016년에서 60%를 뺀 거예요. 좀 더 각성화될 거라고 상정을 하고 50%를 뺀 게 아니라 그 단축되는 기간은 45년에 60%를 딱 빼면 18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2024년으로 나오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2025년, 2024년. 예, 그러니까 그 가속의 법칙으로 때려 맞춘 거죠.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정도면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PC가 개발되고 나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컴퓨터가 바둑을 이긴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그게 45년이 걸렸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 전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까지 90년이 걸렸고 그 전에는 100년이 걸렸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시점을 이렇게 이벤트를 이렇게 잡았어요.
증기기관의 발명, 그 다음에 전기 중에서 전구의 발명을, 이 백열등 우리가 밤에 일할 수 있게 된 거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증기기관 대단한 거죠. 전구 에디슨. 그 다음에 PC의 원조가 스티브 잡스 맞죠? 스티브 잡스 대단한 사람들이죠. 스티븐슨인가 증기기관. 그리고 나서 하사비스의 알파고. 그렇게 제가 잡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그럼 이 다음 중요한 이벤트는 뭘까? AGI 충격이 되겠구나. 즉 인공지능이 인간을 전반적으로 능가하게 되는 그 시점,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체감하게 되는 그 시점, 그거는 조금씩 가속화되는 그 확률을 보니까 한 60% 정도의 가속이 되겠구나라고 제가 때려 맞춘 거예요. 그리고서 PC에서 알파고까지 45년 걸렸지만 알파고에서 AGI까지 18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럼 2024년에 AGI 충격이 오겠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레이커 듀얼이 2039년이라고 할 텐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진짜 2024년에 AGI 충격이 올까? 제가 저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뭐 나름 계산은 했지만. 그랬는데 어제, 그러니까 이틀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깜짝 놀랄 뉴스가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유튜브에는 정말 24년, 그러니까 내년에 AGI 충격이 오는 건가라는, 그러니까 아제너드라는, 이게 뭐냐면 그 샘 알트만이 왜 쫓겨났는가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샘 알트만은 다른 유럽이나 중국보다 AGI를 빨리 개발해야 된다가 기업 어떤 이윤 측면에 있어서 중요해요. 그런데 얘네들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나간다. AGI가 인류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도 모르는데 이거 속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쿠데타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알트만을 내보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명 말하는 효율적 이타주의자 그룹이 지금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거 샘 알트만 얘도 지금 문제 일으킨다,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약간 그 공포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AGI가 나가서 오히려 오픈 AI 회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애사심이겠죠. 애사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애국심이 있잖아요. 저기 남한산성 보면 애국심, 맞서 싸워야 된다, 아니다 항복해야 된다, 둘 다 애국심이에요. 진보와 보수도 애국심이고 다 인정해요. 저는 그 애국심으로 인정을 해요. 애사심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쿠데타 사건도. 하지만 항상 결론은 그거죠. 공포. 중국이 AGI를 먼저 개발하면 어떡하냐. 중국이 먼저 양자 컴퓨터를, 미국보다 성능 좋은 걸 개발하면 어떡하냐. 핵무기까지 다 해킹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대다수 사람, 연구원들 뭐 해서 샘 알트만을 다시, 그럼 나도 나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거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틀 전에 이 뉴스가 나온 겁니다. 2024년 특이점 문화. 챗GPT에 뭐 Q 뭐가 지금 아직 공개 안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번에 그 오픈 AI에서 그 쿠데타가 일어날 정도로 강력한가 봐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그 내부에 있는 연구원들이 이 AGI가 세상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근데 그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년에 공개하겠죠. 다시 샘 알트만 들어갔잖아요. (2024년) 특이점 문화. 제가 예상한 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량 실업률이 갑자기 커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기본소득 돈이 갑자기 또 그것도 커질 거고.
그러니까 한 보름 전, 20일 전에 배달 로봇이 보행자 자격을, 법적인 자격을 한국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 법에서 시행이 됐어요. 시작했어요. 내년 AGI 충격 와요. 그러면은 반드시 로봇과 AGI는 결합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로부터 1년 후 2025년에는 로봇 충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로봇 충격. 인간형 로봇이 인간만큼 또 한 번 충격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처럼 움직이는 로봇 말고 정말 인간인가 할 정도의 그 충격이 바로 25년에 또 와버리는 거죠. 참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 새벽에 또 지진이 있었죠. 태양풍 또 근데 어떤 그 싱싱인가 보니까는 지금 자동으로 떠서 봤어요. 이게 밥 먹다가 심심하게 이렇게 틀어놓고 밥 먹는 이 뉴스도 밥 먹다가 발견했어요. 저녁밥 먹다가 지금 그러니까 극이동이라는 폴 시프트 N극과 S극이 바뀌는 이제 폴 시프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형적인 시프트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뭐 지구의 축이 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외형적인 것. 또 하나가 있어요. 외형은 그다지 변화가 없는데 내부의 대류 현상의 그 어떤 중력에 의한 대류 현상의 어떤 그 다이나모 운동의 변화로 N극과 S극이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충격이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N극과 S극이 바뀌는 그 전조 증상으로 철새가 죽는 거예요. 철새가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 떨어져 죽는 거죠. 막 땅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 자기장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동 항법으로 가는데 내가 지금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장의 방향이 북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땅 밑에서 온다 만약에 그러면 별 생각 없이 가다간 땅으로 꼬라박고 그냥 죽는 자살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새들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고 극과 극이죠.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이고 이 모든 변화가 하지만 소수에게 그리고 대다수에게는 안 좋은 변화예요. 대다수에게. 제가 전부터 고리방주라는 채널명을 쓴 적이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에서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야만이 그 더 좋아지는 소수가 될 수 있거든요. 이 혼란기에. 아무튼 이번에 미술 슈퍼 때부터 시작해서 제 작품 하나 사주시고 참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제대로 공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 미더더 카페에 좀 많이 가입하셔서 활동을 좀 해주세요. 예,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서 이제 가입 인사를 해야 되고 누군지 다 공개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안티 세력은 어차피 못 들어와요. 카페에 거기서 100명 이상이 감시하고 있어요. 누가 이 간첩인가 뭐 이런 거 박쥐인가.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제대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카페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깐깐한 팬클럽 회장님이 두 눈 부릅뜨고 그간의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카페에 들어오면은 이런 건 있어요. 판화나 진품을 사지 않으면 거기서 버티지를 못해요. 왜냐면 샀어요, 인증샷 올리고 막 이러니까 또 카페가 좀 그래요. 그래서 좀 구매 경력이나 계약을 이렇게 그림 계약을 많이 하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카페에 들어가서 쭉 안 봤던 거 좀 보고 댓글 좀 달아드리고 그래서 가끔 제가 들어가서 댓글 이렇게 달거든요. 고리덕인이라는 이제 그 중국 이름 가오레이드.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인천 아시아 아트쇼가 저도 유명해졌지만 인터스텔라라는 갤러리가 더 유명해졌어요. 경인일보를 보면은 잠깐만, 경인일보 경인일보도 좋지만 경인일보 내가 복사해 놓은 것 같은데 맞네. 인터스타 갤러리 최다 판매라고 아예 헤드라인에 떠요. 인터스타 갤러리 최다 판매. 그러니까 인터스텔라가 헤드라인에 뜨는 기사는 이게 처음이에요. 야, 그런 뭐 내용을 들어가면 또 이제 제 얘기가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인터스텔라가 유명해져서 전국에 있는 화廊과 갤러리들이 이제 인터스텔라의 정체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이게 판매가 맞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조사를 할 건데 더 큰 판매로 보여줘야죠. 내년에는. 아무튼 그래서 저번에 2023년 가을에 저번에 그 제 사주에 나오더라고. 2023년 가을에 이 갑자기 유명해진다. 이제 그거를 사주에서는 뭐 망신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해진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원래 망신살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실이 확보되지 않으면 망신을 당하는 거고 진실이 확보되면은 스타가 되는 거고 이런 건데 여기다 녹음했지. 그래서 이제 그 신문 보도를 보고 그 제가 구름 그림을 그리게 자극했던 그 신선하고 소통하는 형 있잖아요. 형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 걱정돼가지고 이거 진짜냐, 이 기사가 진짜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거는 좀 애매모호한데 가짜는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조금 애매모호한 측면은 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딱 공개해도 되는 데만 제가 편집을 했어요. 그 형이랑 녹음 전화할 때 이제 아이폰으로 오기 때문에 녹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따로 틀어가지고 이제 허락을 구하고 하는 건데 뭐예요? 나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너무 궁금해. 기존 폭동이 올 수 있다는데. 뭐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존 화랑계 기존의 그림을 거래하는 그 조직 또는 카르텔이 있잖아요. 일단 국내 화랑들이 문제겠죠. 지금 인터스텔라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안티 세력이 될 수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죠. 폭동? 이건 기존 화랑을 하고 올라온 게 아니잖아. 그렇죠. 기존 화랑들의 음모 폭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안티 세력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막 해코지할 수 있다. 그렇지. 기본 세력이 아니잖아. 네, 맞아요. 완전 지금 이 기존의 세력들. 맞아. 이 그림을 팔고 사는 기존 세력. 막강한 세력이 있지. 있잖아. 그렇지. 막강한 있지. 카르텔이 있겠지. 막강한 애들이 있잖아. 맞아. 완전 대중으로부터 시작한 새로운 마케팅이잖아. 나는 그렇지. 그래서 그 화랑애들의 어떤 반발 또는 두려움. 사실 화랑의 힘을 빌리지 않는 거 아니야 이제는. 그렇죠. 그거로 거기서부터 음모가 있을 수 있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라.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내가 좀 더 그럼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뜻인 건가요? 그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너는 그냥 이대로? 지금 이대로. 쭉 가고 천천히. 근데 그림이 갑자기 이게 세계적으로 막 갑자기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되게 야금야금 이렇게 갈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야금야금 천천히 야금야금이기보다 천천히 가야 부작용이 없다. 뭐 기존 세력의 음모, 부작용 이것이 덜하다. 뭐 지금도 음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미 안티가 있어 지금. 지금 15억이나 팔렸다는데. 그렇지. 가만히 있겠냐 화랑들이? 그러니까 지금 막 누구냐 조사하고 뒷조사하고 난리 났겠지 지금. 그럼 저 새끼 사기다. 그러겠지. 아니 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기라고 못 봤잖아 다들. 시작할 때부터 공격했지.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사주고 뭐고. 사주에다가 100개월 할부에다가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저 미친놈 아니냐 사기꾼 아니냐 다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영민들은 뭐. 이제 완전히 전면에 노출돼 버렸잖아요. 전면 노출이고 확실한 건데 내부 너무 느리니까 내부의 어떤 그런 반발도 있을 거고 진짜냐 아니냐. 여기서 너무 느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뭐 기존 화랑계나 또는 공교육이나 마찬가지. 제가 교육 강의 하는데 그 속도 못 쫓아오잖아요. 공교육도 그렇고 이제 자기들은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느려가지고. 근데 저는 빨리빨리 나가고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리고 너무 급하게 진짜 5호까지 올라가면 여기 기존 세력들이 또 음모를 꾸밀 수도 있고. 나는 이 가격에서 세계적인 컬렉터 만날 때까지는 이 가격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내가 더 올릴 생각은 없어. 5,500이면 너무 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재도 사실 이미 엄청 센 건데 어쨌건 나는 200호가 거래가 됐단 말이야. 물론 할부지만. 네. 할부지만 하여튼 저 퀄리티는 그냥 그 템포대로 나가. 그렇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뭐 부담 갖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예. 그냥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이제 이 후반부에 제가 이제 잘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 형은 이제 용을 그려요. 용을 그리는 화가인데 마고도 그리고 마고와 용을 그려요. 아주 세죠.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에서 그 서양 작가인데 아주 굉장한 갤러리 전속 작가인데 용을 그리는 그 있는데 일단은 팔로우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팔로우를 했는데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그림을 보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그림도 좀 이렇게 풀어지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좀 피카소 나왔네. 좀 예쁜 피카소. 피카소 노은현의 피카소네. 예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세계적인 갤러리들하고
전속 작가들 이런 식으로 다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감각이죠, 감각. 국제적인 감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우, 팔로우 했더니 엄청나게 올라오네. 그냥 뭐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올라오네요. 용구리네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기가 이제 신선들한테 자기가 소통하는 신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마고 시대의 신선들하고 소통을 한대. 그 왜 뭐냐면 그 무당마다 모시는 신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형은 이제 마고 시대의 신선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초기에 우리나라 그 우리 민족 문명 초기에 인류 문명의 초기죠. 뭐 우리 문명의 초기가 아니라 그런 신선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물론 그 신선들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신선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신선들이 이제 제 그림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신이 의도하고 있다. 그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100% 성공을 하는데 지금 이제 약간 그 이제 이렇게 언론에 인터스텔라 고리들 뭐 이유한 데이비드 호크니 같이 거론돼 버려 가지고 이제 노출이 돼 버렸으니까 이 엔티 세력이 많이 생길 거다. 이제 그걸 조심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 이런 취지인데요. 근데 뭐 그런 거 뭐 당연한 거죠. 그 일라 선생님이 얼마나 저한테 그런 걸 대학교 때 경고를 했는데요. 너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맞바람이 강해진다. 그러면서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남의 그림 볼 시간도 없다. 너의 그림, 너의 내면으로 들어가고 너의 그림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도, 그러니까 일라 선생님도 워낙에 빨리 좀 미술계에서 출세한 편이라서 엄청난 그거 맞바람을 안티를 경험을 했는데 심지어 그 일라 선생님 그 8순 기념 강연 제가 선보는게 올려놨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국전이던 시절에 선생님이 너무 이제 일찍 이렇게 상을 받고 이러니까 연령 제한을 두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최초로 하니까 그게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규약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많은 규약들이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화가는 누구지? 이 가고시안 갤러리. 그림 크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커요. 누구지? 아이씨. 게오르그 바셀리리츠? 근데 다른 화가들 잘 몰라요. 일단 그림만 보는 거죠, 뭐. 여기 나왔네, 얘. 얘가 나바라는 애인데, 나바. 네, 그림이 이래요. 나바. 로버트 나바. 영구리는 서양에서 영구리는 애라고 알려주더라고. 근데 서양 전설에 나오는 영을 그려요. 이렇게 신화, 그러니까 신화, 뭐 용하고 싸우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죠. 이거 보세요. 야, 크레파스 그 영 그린 거 보세요. 피카소의 말 생각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왔다. 굉장히 잘 나가는 작가예요. 큰 갤러리 전속 작가고 키워주는 작가고.
비행기에다가 막 여우 진짜 용 같은 거 나왔네 이런 식으로 악어에다가 날개 해가지고 막. 저도 고등학교 미술대전 고등학교에서 미술부 할 때 악어 그려가지고 전시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쭉 갈 거고요. 뭐 이제 할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어제까지는 좀 쉬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지금 자동차에서 거기서 그리기 위해서 가져갔던 그림 도구도 아직 못 꺼냈어요. 오늘 꺼낼 거예요. 오늘 꺼내서 이제 다시 미완성한 거 완성하면서 또 12월에는 한 7명 거 사주보완 그림 하다가 중단한 거 그거 12월 중에 있어서 다 이제 발송할 거예요. 이렇게 한 10개 되는 것 같아요. 10개. 아무래도 이 아트페어 준비가 그 와중에 하나는 발송했어요. 좀 독촉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3년 이상 기다린 분한테 환불해 가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는 환불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자녀가 4명인데 맨 큰 애께 갔어요. 사주보완 그림이. 그럼 나머지 애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난 그게 이해가 가니까 그분이 독촉하는 게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엄마 내 그림은 언제 와 이럴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그림이 가야 돼요. 이제 둘째가 갔어요. 둘째가 갔고 셋째, 넷째가 이제 12월 달에 딱 지금 제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제 독촉을 하더라도 약간 좀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화나게 하는 거는 좀 제가 분노에 차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니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공지능은 한번 두고 보자고. 24년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제가 24년에 했던 24년이 특이점이다 라고 얘기했던 댓글 이거 달아드릴 거니까 이 강의. 근데 1879년 이후 3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PC가 등장한 게 1969년이라는 것이다. 약 9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제가 위에다가 마이너스 10%라고 써놨죠. 즉 하나의 어떤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그것이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것이 10%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문제는 2016년 알파고가 2세돌을 이기던 시점이에요. 2016년이에요. 이게 45년 만에 3차에서 4차로 넘어간다라고 우리가 몸으로 확 느끼게 됩니다. 45년 만에. 몇 퍼센트가 빠졌죠? 50. 그 얘기도 마무리해야 되겠다. AGI라는 것은 튜링 테스트,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기에 우리 인간들 능가했다 라는 수준의 AGI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AGI는 진짜 양자 컴퓨터, 진짜 막 신적인 능력을 가진 AGI를 말하는 게 아니고 튜링 테스트 관점에서. 그래서 저번에 제가 챗GPT 다음 버전 정도가 되면은 인간인들이 AGI라고 느낄 것 같다라고 이제 말한 영상도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체감 어떤 우리가 느끼는 거,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AGI면 그냥 AGI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험률로 이어지면 AGI인 거죠. 그 얘기를 보충 써요.